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증자 말 그대로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그죠? 증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가 있습니다. 자, 유상, 무상. 뭐 의미는 여러분께서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상 증자는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본금도 늘어나고 실질적인 재산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증자에는 자본금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 얘는 맞는 얘기네요. 여기까지는. 두 번째,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실질 재산은 증가하는,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지만 실질 재산은 증가하는 무상증자가 있다. 요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숫자상 증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 무상증자가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유상증자의 또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그죠? 여기까지 같이 여러분께서 이어서 학습을 해 놓으시면 뭐 시험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주식의 매매 거래는 굉장히 쉬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임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주식의 매매 거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영업일째, 며칠째? 3영업일이죠. 그래서 2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휴장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날 체결을 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거래 당일 포함입니다. 그래서 3영업일째니까 금요일에 만약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언제 결제가 되느냐? 금, 토, 일 휴장일이죠. 그래서 금, 월, 화요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 결제 거래라고 하지 않고 보통 결제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일부러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어디가 함정인지 어느 부분이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거래에서 동시호가. 자, 동시호가가 뭡니까? 앞뒤 선호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호가. 그러니까 뭐 장이 끝마치고 그 다음번에 장이 열릴 때까지 시간 꽤 필요하죠. 그럼 쉽게 설명드리죠. 오늘 장이 몇 시에 끝마칩니까? 그죠? 만약 몇 시에 끝났다. 그럼 내일 아침에 새로운 장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일 종가로 당일 시가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밤사이에 일어났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자팔자를 무작위로 받죠. 일정 시간 동안 무작위로 받아서 가중 평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매에서는 실은 가격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누가 빨리 왔느냐, 그 다음에 시간이 우선이 되죠. 근데 동시호가에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사자팔자를 무조건 받아서 그 시간이 지나면 단일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가격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간 우선. 즉 빨리 와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매수 매도 주문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중평균에서 단일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가격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단일 문제로도 자주 나오지만 지문으로도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죠.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7, 10, 2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서킷 브레이커스죠. 매매 거래 중단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7, 10, 20 요게 한 번씩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 815를 외우세요. 815. 그죠? 815 광복절 8, 15, 20입니다. 예, 그래서 8%, 15, 2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서킷 브레이커스를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8, 15, 20. 자, 숫자는 이렇게 하나만 바꿔놔도 시험 문제가 충분히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죠.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주가지수. 뭐 주가지수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코스피도 있을 거고요. 코스닥도 있을 거고요. 코스피 200도 있을 거고요. 자,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주가지수 모두는 주가 평균 방식이다. 자, 이 부분도 뭐 시험 문제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것은 모두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시가총액 방식. 그래서 특정한 기준일이 있습니다. 뭐 1980년 1월 2일 주가 대비 2021년 몇 월 며칠은 시가총액이 얼마나 변화했느냐를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그게 코스피 지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된다? 시가총액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발표가 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죠.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입니다. 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누구한테 설문조사하는 겁니까? 설문조사합니다. 기업가들에게 설문조사합니다. 사장님들은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기는 어떠십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수치화시켜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가가 더 많으면 앞으로 경기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수치화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50이 아니라 바로 얼마입니까? 1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설문조사했는데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한 기업가들이 더 많았다 이 뜻입니다. 뭐 93이다 이거 뭡니까?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응답을 한 설문조사에 대답을 한 기업가가 더 많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SI 얘도 한 번씩 시험 문제 출제가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100 그다음에 BSI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이 채권이네요. 자,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다. 채권 문제에서는 이 지문 빠지면 실은 뭐 시험 문제가 뭐 이게 형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뻥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지문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식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죠. 지금 바로 사서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이전에 채권 유통시장에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 단독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자, 금융채는 뭐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하나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금융채는 특수한 그 기관이죠.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회사채로 분류가 되질 않고요. 금융채는 특수채입니다. 특수채. 특수채 중 하나로 은행채, 카드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다 없어졌는데 종금채, 종금회사들도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는 회사채가 아니라 특수채입니다. 예, 특수채 중 하나로 은행채, 카드채, 종금채 등과 같이 금융 권역별로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은행채, 카드채, 종금채 이렇게 세분화한다. 그럼 뭐냐? 금융채다. 금융채는 뭐냐? 특수채 중에 하나다. 그럼 특수채 말고 또 뭐가 있었니?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채권의 종류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연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문만 외우시지 말고 문제를 보시면서 지문을 보시면서 연상을 해 두시면 계속 반복이 되시겠죠. 18번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죠. 용어가 깁니다. 그냥 신주 한번 잘라보죠. 인수권부. 자, 사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채권을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 예, 개인 기업이 발행한, 사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다. 근데 어떤 채권이니?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수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다. 이 말이죠. 자, 일반적으로 채권은 뭡니까? 그냥 채권 발행하고 돈 빌려오는 거죠. 근데 채권을 발행했는데 안 산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돈을 잘 안 빌려준다는 거죠. 어떡하지? 돈을 빌려야 돼. 채권은 팔아야 돼. 어떡하죠? 오케이. 옵션을 하나 붙여줄게. 어떤 옵션이니?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너는 무조건
5천 원에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을 우리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만 잘 여러분께서 잘라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란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채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권의 권리, 권리가 뭡니까? 돈을 얼마 빌려줄 테니까 이자 얼마 줘. 너 언제 만기 언제까지 상환해야 돼? 자, 이게 순수한 채권이죠. 얘하고 신주를 발행했을 때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BW에는 이 BW의 권면에 신주 인수권 별도, 그다음 채권으로서의 특징 별도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채권은 계속 가지고 있고 싶고 신주 인수권 권리니까 얘만 내가 따로 팔고 싶어. 팔 수 있어요. 얘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만 따로 거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주가가 굉장히 낮은 기업들,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사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 회사가 주가가 좀 좋아져. 그럼 나는 무조건 싸게 사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까지 신주 인수를 발행할 때까지 기다릴까? 아니죠. 얘만 따로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그 가치를 덧붙여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신주 인수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설명 여러분께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신주 인수권만 사채에서 분리시켜서, 분리형입니다. 분리시켜서 따로 거래할 수가 있다. 얘는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